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신의 소리, 외신을 읽어주는 변호사 전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요즘 대한민국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디올백 스캔들에 이어서 천공 스캔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무술과 주술, 저주로 뒤덮어버린 천공 스캔들. 오늘 외신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하고요. 또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외신에서 디올백뿐만이 아니라 이번 독일 방문 취소에 대한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외신을 분석하며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외신의 소리 큰 기둥이시자 전문가이시죠. 김종대 의원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연휴 후유증으로 좀 몸이 무거웠는데 이제 금요일쯤 되니까 이제 적응이 됩니다. 바쁘게 살아야 역시 늘어지지 않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늘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많이 먹어서 가족들과 같이 보내니까, 두 번째는 다른 걸 많이 먹어서 음식이 아니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국가가 이러다 보니까요. 글쎄요, 뭐 세상만사 귀찮고 짜증나고 뉴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존재고 또 역사 속의 인간입니다.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운명을 인정하고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는 겸손의 인간이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역시 그 억공 조공 맞다 닮아 네. 아니 네.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태도도 1번이 겸손이라는 거 아니야? 중요하죠, 겸손이요. 겸손한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공부 잘한대요? 보면은 제가 이래서 틀렸군요. 그렇군요. 이러는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네. 오늘 또 김종대 의원님께 그런데 이제 한동훈을 보면 그게 깨지는 거지. 안 겸손 혹시 그러니까. 뭐 입학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공부가 아니라. 네, 항상 저희가 외신의 소리 전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김종대 의원님의 깨달음의 소리입니다. 오늘 또 스페셜로 준비하셨다는데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자연의 진리와 법칙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왜 그러냐? 이게 말입니다. 진리, 진실이라는 것은 뭐 어디 경전에 나와 있거나 이런 걸 뭐 진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말과 생각이 끊어진 곳, 거기에서 바로 참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천리, 영리, 또 세상의 법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진리는 말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잠시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는 가운데서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침묵과 고요가 갑자기 나를 각성시킬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 순간이 우리가 진리와 가까워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정법이 어떻고 뭐가 뭐 어떻고 뭐 세계 개벽이 어떻고 뭐 그러면서 세상만사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을 다뤄보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당신이 천공이면 내가 달마대사다 했잖아. 오늘부터 김종대 의원님의 호를 저희 달마 김종대로 부르는 걸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그 천공은 의원님하고 정말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뭐 한번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최재형 목사가 공개한 영상도 보고 하다 보면은 이분은 두 가지를 정법이라는 그 세계로 구성해냈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 영상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썰을 여러분들 to be continue입니다. 먼저 천공의 그 강의인데 정법시대 강의인데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정법시대 영상입니다. 정법을 듣기 시작하면서 계속 While listening to Chongpop, I began to think about living a fulfilled life for our society and humanity. Should I continue to focus on what I'm doing right now, or are there any specific work or volunteer services I should do? 약간 수상적이거든요. 지금은 기다리면 돼요. You should just wait for now. 지금은 기다리면서 Since you've met Chongpop and started listening to it earlier than most people who do not know about it yet,
The number of people who study 정법 is growing because it just started. 근데 네, 이런 정법 강의를 You should 이제 wait 너는 기다리고 while 봐야 될 enjoying 때다 studying 공부해야 될 정법. 얘기를 하네요. 영어로도 번역해서 얘기하네요. 네. When the number of 정법 families grows a little more, then I will give out a message about what to do next. 뭐를 하겠고 I will release the messages so that you understand precisely what and why you should do certain things.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건지 내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강의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강의는 You should not 여기까지 act 이렇게 on 이제 things that you 정법 don't 강의로 understand. 이제 하는 모습 이제 This is 보셨고요. the law. 그러면 이 정법 강의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한국 베이스가 아니라 미국의 도메인을 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할게요. 정법 천공의 정법 웹사이트입니다. 정법 US 보이시죠? 그래서 천공 자신이 이제 그의 철학인 이제 정법에 대해서 영문 사이트를 미국 도메인으로 이제 개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Welcome to 정법 US라서 천공의 이제 모습이 보이고요. 그럼 정법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나한테 뭐든지 다 물어보세요. 그랜드마스터 천공. 그랜드마스터 나왔습니다. 그랜드마스터. 네. 네, 그랜드마스터 나왔고요. 뭐 자연의 이제 섭리라던가 법칙을 내가 막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이제 그러면은 그랜드마스터 천은 도대체 누구냐? 뭐 17년 동안 수양을 했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알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준다 이런 거고요. 또 홍익인간은 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거 그 자신의 에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사이트 그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또 아까 천공 두 가지 또 얘기하셨잖아요. 좀 어떻게 그 의원님께서 보시는 천공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뭐 홍익인간, 후천개벽 우리가 흔히 듣던 네, 단어거든요. 네, 네. 후천개벽은 뭐 동학의 최시영 선생, 그 최재우 선생이 이제 해월 선생이 이제 제시한 사상인데 근대 혁명 사상이자 평등 사상이고. 그러면서 이제 물질 문명보단 정신 문명의 그 각성을 하면서 남녀노소 없이 그 노비를 해방시킨 그리고 그 노비한테 절을 하잖아요. 만일은 한울림이 내 안에 있다. 이러면서 이제 후천개벽 사상을 얘기해 동학운동이라는데 그것도 따오고 홍익인간 또 우리 널리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단군신화도 따오고 네, 그렇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온갖 잡탕을 다 놔가지고 정법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논리적인 결론은 딱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신비주의. 그러니까 뭔가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 어떤 세상의 천리와 영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나는 전수받은 사람이라는 신비주의적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공리주의. 그러니까 그 공동체, 가족, 뭐 그 사회가 이렇게 다 잘 되는 하나의 어떤 집단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는 뭐냐 하면은 요게 사기고, 그 다음에 공리주의는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지만 어떤 개인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집단으로 나라, 국가 뭐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마다 다르게 태어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집단으로 먹어가지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 건강 챙기는 거, 연애하는 게 다 원리가 있고 그런 모든 건 정법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다 나면은 다른 어떤 일반 그 영성을 가르치는 종교하고 무엇이 다른가? 굉장히 실용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당파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활 종교 같은 모양을 취하지만은 결국은 공리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럼 천공의 이런 전법 논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이거를 저는 아니요. 오히려 어떤 논리, 천공의 행태를 보면서 약간 구석기 시대 예전에 그런 신정 정치가 그 어떠한 종교와 정치가 결합한 행태의 지금 그런 모습이 예전에 정말 부족국가의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신정 정치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가부장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 이런 어떤 그 가치들하고 많이 이렇게 제휴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또 국제주의도 표방하고 있어요. 국제주의. 그래서 이런 영문 그렇죠, 홈페이지가 맞아요.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보면은 정법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겠다는 아주 그쵸. 굉장한 욕심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바로 종교에서 얘기하는 집착이야.
우리가 신흥 종교가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거든요. 근데 결국 사람들한테 집착을 가르치는 거죠. 이런 면에서 큰 부작용도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그 정법 시대를 기초로 한 천공이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제 주무르고 있다는 그런 논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안에서 몇몇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신에서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디언입니다. Claims of Shamon and curse as Korea's President Sean official residence. 그래서 이거는 그 관저네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이제 그 관저를 이제 그 피하게 되면서 결국에 무당과 이제 저주에 대한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제 제기됐다라는 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이런 청와대 자체가 a symbol of imperial power, 그러니까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하지만 이제 크리틱스 비평가들은 뭐라고 하냐, 이거는 비용이라든가 코스트라든가 안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는 것을 바로 이제 가디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청와대의 모습이죠. 이것도 맨 처음에 저한테 그 친구들이 물어봤거든요. 왜 처음 청와대 방문하는 이제 비지터가 이 꽃을 이렇게 들고 있나, 혹시 이게 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데 나중에 이게 복숭아 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귀신이나 안 좋은 걸 쫓는다, 이거를 방문객들에게 들려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청와대 과거 사람들이 이제 임기를 이제 그 청와대에서 시작을 했지만 대통령들이, 하지만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방부에 있는 새 사무실로 갔고, 그래서 국민의 피플스 프레지던트, 국민의 대통령 표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블루하우스, 지붕이 이제 블루라서 블루하우스 자체를 이제 자기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고 되게 놀랐다. 왜냐하면 이건 1910년부터 45년까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네요. 그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에 이제 이 건물이부터 사용을 했고, 그래서 보다 이제 그 어떠한 이런 제국주의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 보다 개방적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이전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948년부터 이제 여기서 대통령들이 살았던 공간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고, 하지만 이 제스처는 결국엔 환영을 받지 이제 못했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어떤 성급한 굉장히 안보적 위협이라 비판했고, 보수 지지자들도 여기에 이제 굉장히 그 북한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기에 이제 4천만 달러가 소요될 걸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문제 있지 않나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모습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 사실 그새 김건희 씨가 그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영적인 사람, 전문가 의미 있는 토론을 선호하는 되게 영적인 사람, 나이트클럽 방문하는 것보다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후보 자체, 그때 당시 후보가 윤 대통령이 굉장히 이렇게 어떠한 그 침수사 자주 찾았다는 또 얘기까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이 와이프, 그러니까 부인 김건희가 이제 소개한 영적 조언자들이 선거 운동에 되게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들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엔 또 이제 여기 컬스가 나오는데요. 컬스가 뭐냐면 바로 이제 전임 대통령이잖아요. 청와대에서 경내에서 암살을 박정희 대통령이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컬스 저주가 있고, 전임 대통령들의 이제 안 좋은 그런 박근혜도 그렇고 그런 청와대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청와대 이전을 본인들이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거 이건 굉장히 이거는 초현실적인 느낌이다 얘기하시는 분들, 여기는 옛날부터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얘기했고, 어떤 분들은 이거는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새 집무실로 수백만 달러가 쓰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공약을 잘 지키기 위한 거였다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떠세요? 여기서 이제 가디언에서는 이제 청와대 이전을 얘기하잖아요. 컬스 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작년 5월에 네네. 나온 기사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당시 재작년 5월이네요.
한참 이제 네, 그렇죠. 이전이 문제될 때. 예, 한 청와대 이전 문제될 때.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저주와 모속이 샤머니 예, 샤머니 게임이 있죠.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외신에서 바라보는 눈이 이게 뭐 저기 뭐냐 비정상적인 퍼포먼스다. 일단 이거를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자유주의자 성향의 언론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썼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언론에 나가 열심히 싸울 때 아닙니까 이걸로? 그렇죠. 그래서 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A매치보다도 100분 토론 시청률이 더 나왔으니까. 그러면 진짜 100분 토론이 오랜만에 시청률 뭐 떨어지는? 3%를 넘겼던 시기인데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후의 해석이 안 되니까 공청회 한 번 없이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정 과정이 너무도 불투명해가지고 이거 결국은 뭐 대통령 말 한마디 외에는 아무 근거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샤먼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기억이 생생하죠. 지금 봐도. 그때 아마 윤 정부가 저를 찍었을 거예요. 아, 그때 저놈 골치 아프다. 찍은 걸로 보이시죠? 그때 인수위에서 분위기가 이랬어요. 김용현 이전 TF 부단장이죠. 한테 군사평론가 김종대 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질문이 이랬어. 아예 질문 자체가. 내가 매일 그걸 두들겨 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부. 왜냐하면 안보상 이유라는 거야. 안보상. 이게 저기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인근에 그 군부대가 다 배치돼 있거든. 그리고 산미치고 그런데 거기서 떠나는데 그럼 국방부 건물로 왔으니 국방부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 난다고 여신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몇 천만 달러라고 돼 있는데 이 몇 천만 달러는 옮기는 비용이고 국방부가 또 옮기는 비용은 빠져 있는 거지. 그게 더 비싸죠.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외교안보적 청와대에서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실에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국가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셨고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 얘기했던 국가 기밀이 미국의 보고서에도 올라가서 전혀 이제 그런 기밀에 대한 그런 비밀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대통령실에 옮기고 나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고 주술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그 청와대 이전 논란뿐만이 아니라 바로 손바닥 왕자도 외신에서 주목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권주자 윤석열 전 총장의 손바닥에 한자로 새겨진 임금 왕자가 종일 화제였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지자가 응원 삼아 적어준 것이라고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물론 여당에서도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5차 경선 토론입니다. 때입니다. 손짓까지 더해 열변을 토하는 윤석열 전 검찰 진짜 왕자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한자로 저게 드러난다는 걸 눈에 주의를 띄는 정도로 기울일 선명합니다. 생각조차 안 했다고 한번 그렇죠, 그렇죠, 보셨을까요? 그렇죠. 네. 지난 왕. 토론회 화면도 찾아봤습니다. 2차에서는 보이지 않던 글씨가 3차와 4차 토론회에서는 확연히 진짜 왕자 보입니다. 보이네요. 그러니까 3차, 세 차례 5차. 토론했다마다 쓰고 나왔다. 3차, 4차, 5차 왕자를 토론에서 적고 손바닥 나옵니다. 가운데 왕자가 있는 논란이 모습. 일자 윤석열 캠프는 토론회마다 지지자들이 응원 삼아 토론회마다 적어준 지지자들이 응원 것이라고 삼아 설명했습니다. 적어주셨구나.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전 그러니까 총장과 토론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그 왕자 적어줄 때 가만히 있었단 얘기입니까? 그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윤전 총장을 겨냥해 그래서 대장 이제는 무속인까지 등장하는 이제는 최악의 경선이라고 무속인까지 홍준표 등장하는 당시 후보가 역사상 이제 비난을 최악의 했었네요. 대선 경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서도 대선 당연히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왕까지 맹비난이 최순실 시대인가. 쏟아졌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감옥에서 참 감옥에서 지금 열심히 계시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최순실 1번 시대. 일꾼인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술에 의거한 것인지 왕자를 써가지고 부적처럼 들고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죠. 배에다가 왕자 그려봤던 경우는 아, 있습니다. 배에 왕자를 그려는 손바닥에 왕자 그려놓는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입니다. 대통령을 왕인 줄 아는 사람이 1등을 하고 있는 이때부터 사실 알아봤어야 돼요. 지금 됐습니다만 보니까 본인이 대선 왕이잖아요. 정국이 네. 갈수록 그리고 뜨거워지고 국민이 있는 자신을 가운데 위해 존재한다는 이런저런 그런 화제거리 입장으로. 혹은 구설도 왕자 끝까지. 덩달아 잦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예, 이 YTN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외신에서 바로 이 YTN 영상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코리아 엑스포스라서 인용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신이요. 첫 사진이 이겁니다. 네. 바로 왕자를 손에 이렇게 하고 있는 코리아 엑스포스 그 외신 사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Survey at the heart of the Korean politics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는 주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달인, 뭐 존경받는 스승이라던가 어떤 그 대통령 후보가 이런 좀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국민에게 이제 관심을 보였다, 사로잡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년 이제 지난 가을에 여기 PPP People Power Party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TV 토론회를 계속했고, 그래서 전 국민적인 화제 중심에서 이제 정책 제안이나 이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관심 받았던 게 화제가 한 인물이었다. 그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는 이제 공천을 받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그래서 마치 펜으로 쓰는 것처럼 보이는 한자 왕이라고 이제 이게 써 있었다는 거고, 바로 이제 이걸 YTN 보도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왕자, 코리아 엑스프레스에서 이거를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은 한국 제목부터가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는 이제 주술, 이렇게 왕자를 대놓고 쓰고 여러 차례 토론회에 참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정치 현실과 이게 저희가 지금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 기사는 상당히 잘 된 기사예요. 네, 외국 그렇죠. 언론이지만 네네네. 그동안에 논란이 된 경위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있죠. 천공 얘기까지 네네네. 나오고 건진 나오고 네네, 맞습니다. 무당 점쟁이 영적 스승 뭐 이래 다 나와요 여기 네네, 이 기사에.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는 공들인 기사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한국의 정치의 중심에 마술이 있다는 이 제목을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이게 또 하나의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동양의 그 신비스럽고 이상하고 기괴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인의 우월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황당한 기사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후벼 파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웃집 할머니가 써줬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웃집 할머니가 매일 토론회 때마다 와서 써줬다는 얘기냐고. 그 다음에 손을 씻었다는데 왕자가 안 지워졌잖아요. 그래서 뭐 손가락만 씻었다. 네, 그렇죠. 맞아. 손가락만 씻었어. 맞아. 아침에 써줬는데 왜 저녁 때 맞아, 이게 맞아. 있냐 그러니까 화장실 가 손가락만 씻은 거예요. 맞아. 그때 그 김용남 의원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해명들 속에서 주술의 늪에 점점 빠져드는 한국 정치, 이게 이제 서구 우월주의자한테는 저게 바로 동양적 현상인가? 한국적 무속의 현상인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오리엔탈리즘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이 자세하게 분석하는 또 매체가 Asian Affairs인데요. 같이 또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sian Affairs고, 그다음에 이게 그 마력 해제의 마법, 그러니까 뭔가 마술을 이렇게 풀어주는 마법을 얘기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죠. 그래서 되게 이것도 자세하게 이제 한국의 이제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신비주의 관행이 여전히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주술이 이제 어떠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동북아시아의 그런 사회에서 이제 마술에 대한 깊은 믿음 이런 것들을 아시아적 문화로도 이제 결국에는 하네요. 그 서양의 관점은 사실 실용적인 정치 세계에서도 이러한 신비주의적 관행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건 주술의 득보다 이제 실이 더 많다라는 이제 그런 박스로 쳐져 있는 그런 분석을 또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옮긴 거, 청와대로 옮긴 것 자체가 새로운 이전을 했다고 하지, 이것이 결국에는 어떠한 풍수학이나 어떤 그 샤머니즘, 관습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이제 상대 경쟁 정치인이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죠. 그리고 또 윤도 여기 소개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천공, 마스터 천공이란 무속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홍보한다 비난하면서 이제 주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윤석열 대통령 또 얘기하고, 여기에 또 이제 왕자 이야기 더 킹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자를 손에 천공이 행운의 상징으로 이제 왕자를
한자를 수도로 지시했다고 이제 비판자들이 주시했고, 이거는 TV 토론에 실제로 왕자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뭐라고 했냐? 그런 이슈는 그 대선 때 나온 이슈인데 민주당이 나보다 더 이제 이러한 그런 샤먼에, 그러니까 무당이 더 주술에 그쪽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컨서베이티브에서 이러한 보수당을 대표하는 이제 보수주의자,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보수주의자라고 소개를 하고, 또 1% 미만 차이로 이제 당선이 됐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결국에 정치 분석가들의 얘기를 하는데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얘기를 함으로 해서 제대로 된 진짜 정책이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토론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정말 일반 대중을 자극하는 정말 무의미한 논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얘기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요. 이게 처음이 사실 아니잖아요. 최순실 얘기가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힘이 있다고 하면서 뭐 오색 주머니 이제 사용하라고 했던 것들도 소개를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사람과 우주를 연결하는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것도 최순실 스캔들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천공 사진도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나올 텐데,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그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해서 미스터 윤의 그런 어려움들, 그 국방부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뭐 업무 효율을 높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김용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안, 지휘 시설이 이제 갖춰져 있지만 이제 북한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고, 또 기재부에 따르면 500억 원, 4천만 달러 비용이 이제 소요될 거로 추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또 얘기하고 있죠. Great Victory of People, 그러니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본인은 뭐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야당의 이제 우려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영역에 있어서 손을 계속 터치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볼 거다. 그래서 한반도가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술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바란다는 그런 이제 분석들, 천공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인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신이 되게 자세하게 좀 분석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거의 신정일치 사회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렇죠. 우리가 저기 인도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모디 총리가 힌두교 정치를 하거든요. 맞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작년에 이제 모든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과 주기율표를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 대신 힌두교 교리를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 전설에 의하면은 그 자식을 100명 낳은 어머니가 있거든. 이게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어머니 신이라 그런다. 그걸 가르친다는 거. 그래가지고 저기 뭐 과학기술 IT 강국을 꿈꾸는 나라가 그래, 과학에서 그래 16세 이하는 주기율표와 진화론을 배우지 말라는 건데, 교리에 어긋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 뭐가 있냐? 그러더니 스웨덴의 댐 연구소라고 저기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인도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신성이 강화되는 순간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본 건데, 비슷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상권 분립이 마비되고 언론 탄압이 오는 건 그 다음에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시작점을 무속으로 봤다. 그렇죠. 이런 류의 기사가 인도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젠 한국 기사가 그걸 역전을 추월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말씀하신 인도에서 이제 신정 정치 시작됐다는데, 인도 매체에서 한국의 이런 신정 정치를 걱정하는 또 이제 보도를 냈었습니다. 관련 이제 저번에 김건희를 마리 앙투아네트 디올 게이트라고 설명을 했던 인도 매체에서 이거 분석했는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id the prophet tell South Korea's president to leave the Blue House? Yoon debunks claim이라고 해서 그런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잖아요. 그래서 예언자가 한국 대통령에게 블루하우스 청와대에 떠나라고 했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주장을 반박했다라는 모습이죠. 사진에 대한 설명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캠페인 시절에 선거 기간 동안에 무속인과 연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웃고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여기가 아예 대놓고 정말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점쟁이의 지시에 따라서 관저를 떠났을까요? 아마 라이벌 정당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충동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예언자의 이런 지시에 따른 거라고 상대편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청와대는 이건 악의적인 소문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막 고소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국방부 전 대변인 왜 부승찬이라고 안 써주셨지? 국방부 대변인 the defense minister spokesperson, 그러니까 부승찬 대변인을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 부승찬 대변인님 외신에 나오셨네요. 그 고소를 당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그 인도 매체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전 되게 슬펐어요. 이 문장이 샤먼과 그러니까 무당과 예언자가 결국에는 한국 정치의 일부가 돼버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최순실과 좀 상의를 했었다라는 것도 소개를 하고, 특히 최순실은 한국의 여성 라스푸틴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소개까지 하네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이제 그 자칭이라고 하면서 셀프 글로케 자칭 예언자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개인 고문처럼 이제 행동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좀 있다라고 하고,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총장을 사임하게 만든 본인이 그 천공이 주장한 거죠. 내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총장님 사임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저인 또 청와대를 이제 그 국민과 약속을 위해서 약속 때문에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얘기가 돌았죠, 스토리가. 그래서 그 선거운동 하는 동안 윤 후보가 이제 무당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여기서도 킹이라고 손바닥에 써 있는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하고, 김종대! 어머! 레드 오브 디셈버 오포지션 롱메이커 김종대! 어머, 영광입니다. 네, 인도 매체에서 역시 알아보시고, 김종대, 아니, 부승찬 대변인은 그냥 스포पर्슨인데 여기 김종대라고 그냥 나오네요.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시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김종대 그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오포지션, 그러니까 전 야당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이제 새 대통령 관저 선정에 천공이 개입했다고 폭로했다고 이제 여기 기사에 써 있고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은 이제 그 김종대 전 의원과 라디오 진용자를 이제 김어준이. 네, 김어준이군요.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리고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2021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제 천공을 알고는 있지만 정치적 조언은 받은 적 없다. 그래서 천공은 한국에서 God like 세상에 사이비 종교와 유사한 조직을 이끌고 있다. 인도 매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박성준이라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역사적으로 이제 고전이 이제 그 국가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이제 이런 이제 징후를 말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술 정치가 이제 무속인의 영향을 받은 정치가 만연할 때 바로 이제 국가가 붕괴가 임박했다라는 걸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천공은 또 주장을 해요. 나는 대통령의 멘토야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송석준 의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난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우아해서나 그냥 얘기해서나 페이블에서 읽을 수는 있는 거짓 소문이다. 그거 이제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나옵니다. 김종대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포지션 로메이커 김종대 의원님께서 그렇게 천공 사건을 폭로를 하셨다고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도 매체에서 알아주는 김종대 의원입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전 세계로부터 초청장이 많이 와서, 그래서 내가 작년 5월, 7월에 중국을 방문한 이유가 이제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세계 친구들이 비행기에서 시안공항에 내려가지고 주차장까지 이제 출국 심사 다 마쳐 가방 찾아가지고 가는데 7분 정도 걸리거든요. 걸으면은 대부분 주차장에 차가 되게. 그 7분 동안 질문이 쏟아지는데. 천공은 누구인가? 그러니까요. 요승인가? 요승인가? 그 다음에 어떤 관계인가? 그래가지고 숨이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몇 년 만에 본 친구가 그래. 숨 넘어가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의원님 중국에서 유명해지셨습니다. 외신의 그래서 그 내가 이름까지. 밤에서 빼갈 막으면서 이 이야기를 1시간여 설명을 했는데 정신없이 재밌게 됐더만. 그래서 내가 그 요승과 싸운 한국의 손오공. 이렇게 이렇게 돼 싸운 있더만. 한국의 손오공. 참네 아주. 참. 저 다시 한번 진짜 영광입니다. 이렇게 외신의 이름까지 나오신 김종대 의원님이시고요. 바로 천공 사건을 이제 그 대통령 간접 개입을 밝히셨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인사가 되셨습니다. 역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고요. 김종대 의원님의 이렇게 진실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 계속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타이페이 타임즈 같이 보시면서 또 얘기 나눠보실게요. 예전 또 뭐라고 했냐, 이제 사우스 코리아죠. 그래서 President Election Reaches Imperial Blue House Office라고 해서 이런 이제 제왕적 청와대 집무실을 벌인 이제 당선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청와대 이런 제왕적인 블루하우스를 벌였다, 집무실을 이제 한데 이것이 그 크리틱스는 뭐라고 하느냐, 영적 이제 관습에 대한 그의 믿음과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오히려 이거 영적인 거다, 그런 걸로 관계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관저 이전의 브리핑 그때 모습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 전직 검사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저양적 대통령제를 조작하는 게 바로 이제 청와대다. 국민과 소통을 악화시킨다. 뭐 소통을 진짜 할까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은 패싱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청와대 관저에서 이제 그 입주하면은 청와대에 상징되는 이제 제왕적 그런 이제 권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청와대 이제 완전 개방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결국엔 이러한 이제 보도도 지금 이제 최초 그 계속 무속에 대한 것들도 이제 보도를 받아왔지만 그런 이제 부인하고 있는 모습들도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매체도 재밌는 게 중국의 지후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상세히 보면 그 지후는 뭐냐면 그 너 알아? 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너 그거 알아? 이런 말인데 중국 지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해요. 제목부터 마법. 한국의 새 대통령 부부가 이제 풍수에 대한 미신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사하기 위해서 500억 원 이상 쓰고 싶어하는 걸 밝혔다라고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풍수를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윤석열 이제 후보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되니까 이거는 좀 이제 막 했던 보도죠. 그래서 취임하기 전에 이제 국방부로 옮긴다, 건물로 청와대로 옮긴다라고 이제 그런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 이제 되게 폭발적인 반응을 했다는 그런 것들도 하고, 청와대 사진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하지만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 주인 되기 전에 입주도 안 한다라는 첫 번째 거짓말.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으로서 국민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전을 추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인순이 이제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뭐 청와대를 개혁하겠다. 그래서 뭐 그런 말들도 했던 것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거 청와대를 이제 개방하는 것도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용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용산은 이제 어떤 방어적 건물인데 이제 500억 원 이상 들어간다는 비용적 측면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비난이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5년밖에 안 됐는데 경제나 그런 것들을 그 투자해야 될 세수를 자신의 집무실 짓는데 낭비한다. 이거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니냐 했는데 청와대는 풍수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발표했을 때 기자가 이번 결정이 풍수와 관계 있나요?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말했냐?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풍수설은요, 그 상대방이 이제 그 다른 쪽 음모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풍수가 자문을 했더니 민주당발 음모론이다. 이건 여권에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항상 이제 청와대는 풍수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청와대 들어온 대통령이 좋은 끝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도 이제 그거를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선 출마 개인적으로 불에 패가망신하는 길, 이렇게 이제 연합뉴스 기사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용산이 바로 뭐냐? 그래서 풍수적으로 좋은 장소인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여기서 최종적 용산을 이전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풍수에 대한 믿음 때문일 거다. 이거 더 진짜인 것은 바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녹음한 전화 통화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김씨 서울의 소리가 한 거죠. 바로 이제 강한데 그 대화가 공개됐는데
남편에 대해서 좀 좋은 말만 해주면 그 대통령 되면은 돈 많이 줄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녹음에서 이제 누구한테 우리 그 도사 법사한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들었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집무실에 옮길 것 같다. 그랬더니 김건희가 네, 곧 나가야죠. 그래서 또 그런 이제 그 7시간에 걸친 김건희 여사의 녹취에 대해서도 여기 매체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건희는 이 녹음에서 이제 송까지 기자한테 봐주면서 직업을 바꾸세요. 당신은 정보 관련 업무에 더 잘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신으로 이미 김건희 여사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청와대 이전도 풍수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이제 얘기도 하는 거고. 김건희 여사 소개 자세히 합니다. 김건희 여사 왈. 저는 영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도 이렇게 스님들하고 저도 이렇게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2년도 바로 이게 도사의 지도로 시작됐다라고 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제 총각이나 이제 그 혼자 있는 여성이었고 둘 다 이제 서로 사부님과 인연을 계기로 만나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 영적 기운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온 매무새를 만져주는 사진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법고시에 떨어졌을 때 이런 어떤 대사가 이제 3년을 동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실제로 3년 뒤에 정말 합격을 했고, 그래서 검찰계에서는 이 대사가 무정대사가 윤석열의 스승인 거 다 알고 있다라고 검찰의 그런 것도 다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법무부 장관 사퇴, 그리고 대선 출마가 인생의 전환점인데 이거는 바로 천공 스님의 이제 그 조언에 따라서 내려진 거고, 천공도 진짜 아내인 김건희 씨가 저한테 연락을 했고요. 천공의 인터뷰에서 남편을 데리고 와서 저를 만났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열흘에 한 번씩 만나고 윤석열이 이제 천공의 그런 영상을 이제 자주 정기적으로 봤다. 이제 천공 사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캠페인 초반에 왕이라는 단어를 이제 손바닥에 이제 그리고 뭐 했던 것도 많은 사람들이 주술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 선거운동팀에 대사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건진법사 얘기도 나와요. 주술 활동을 하고 2018년에는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긴 주술 행사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대사가 선거대책본부에서 여러 가지 뭐 정보 인사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했다는 것도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주술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대한불교계 조계종 기획실장이다라고 하니까 한국의 불교계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 했더니 바로 이제 이 관련된 전시 부서를 해체하고,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은 윤석열 팀은 여전히 주술과 관련된 사람이 20명이나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이 정말 문제, 지금 이런 문제가 많아서 이제 청부살인 고용하고 싶다. 뭐 대국민 윤석열, 뭐 필리핀 정부와 30인가 이런 그 사진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죠. 이 외신에서 소개하면 쭈후에서 소개된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보십니까, 김건희? 네. 건사랑 카페에 김건희 여사 사진까지 이제 외신에서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녀의 팬 사이트에는 이미 87,000여 명이 방문하고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유명 팬클럽과 매우 유사하고요. 건사랑 또 대문 사진도 나오죠. 그래서 또 이런 걸 소개합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 모금을 하자. 5월 10일 윤석열 취임 이후에 청와대에서 만납시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청원을 합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작은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 그리고 한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대통령 부인, 이들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정치 뉴스인지 아니면 연예 뉴스인지 심지어 가짜 뉴스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직 이때는 취임 안 했으니까 이들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다양한 소식이 정말 마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취임 후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취임 후에 많은 일이 지금 있고 있네요. 예측을 너무 너 그거 알아? 이 중국 매체에서 너무나 예측을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다 예측을 하고 외신에서 다 보고 있는데도 그 뒤로 그냥 계속 천공이 얘기하는 게 족족 실현되는 상황을 봤으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냥 무속 국가를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게 일찌감치 취임 당시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취임 전에 나온 기사 아닙니까?
취임 전 기사예요. 예, 취임 전 기사 같은데. 그래서 취임 후에 더 많은 일이 있을 거라 맨 마지막에 기사에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 참 진짜 국격이 떨어지는 게 아주 눈에 보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국의 주우에서는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정의를 하냐면 한국의 역사상 가장 작은 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그리고 이거는 취임 전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취임 후에는 더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빈 방문 네덜란드에 대한 과도한 의존 요구라던가 명품 쇼핑이라던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터진 디올 스캔들, 디올 게이트, 연달아 일어나는 김건희 그 논란이 바로 이미 외신에서는 모두 다 예측한 논란이었다.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다음 매체도 있지만 저희가 또 이제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FS 361인데요. 한국에서는 현대한국에서는 이제 주술이 도처에 존재한다. 라고 해서 이제 서울에서 이런 사진까지 쓰시네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주술을 시전하는 이제 주술사. 그래서 박정희 정권 얘기하면서 그 기독교라던가 그런 불교의 영향이 배제되고 이제 무당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이제 4월 중순에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방문 전에도 이제 꽃바누이 축사 인사를 보냈지만 청와대에서는 풍수가 안 좋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은 바로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는 것들도 이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제 김건희 씨가 굉장히 주술에 집착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청와대 이전의 계획의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한국 정치가 이제 김건희 내외의 이제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주술로 인해서 청와대 이전에 많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런 것들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뒤에는 살인의 추억이나 응답하라 이제 1988 이런 것도 다 소개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뒤에 이제 한국에도 이제 이런 주술이나 무당, 또 토착신앙 그리고 이제 한민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최남선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사진이 여러분들 보시면 1988 더 킹덤 사진이에요. 지금 나오는 사진은요. 보여드리는 더 킹덤의 이제 좀비 사진인데요. 부산에서 이제 부산행에서 이제 스티커이고 샤머니즘이라든가 킹덤 이제 여기에서 2019년에서 이제 왕은 주술로 이제 조종된 좀비이고 이것이 마치 한국의 정치에 대한 일종의 은유 아니냐. 한국의 샤머니즘에 다른 종교 영향을 미치지만 또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박정희도 이제 1961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소개를 하면서 맨 마지막은 결국에 한국이 이제 어떠한 미신이 아닌 이제 과학에 근거한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건 한국인들의 오랜 딜레마다라고 이제 뼈아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은 그 밑으로 재밌는 기사가 계속 링크로 딸려 있어요. 네, 맞아요. 한국 대통령은 술꾼이다. 네, 그렇죠. 이 기사도 있고 보니까 많네요. 읽을 게 왜 이래 많어? 네, 그러니까 사실 한 매체를 지정을 해서 이 한국 관련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재밌는 주제 되게 많죠. 재밌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네. 한번 말로 조금만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윤석열 이게 뭔 소리야? 한종을 찾아가 고민이 많다.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간에 보면은 윤 대통령이 그 기사를 국내 언론보다 잘 썼어. 네,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고기 얘기도 나와요. 네, 개고기 얘기도 하죠. 윤석열은 자신의 애완견을 우표에 찍고 싶어. 지금 뭔 소리야? 예, 그래서 아마 한 매체를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보도를 아마 보도하는 날도 특집 방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 논란 관련 외신 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입니다. How a Deal Back Shock South Korean Politics라고 해서
디옵 가방이 바로 어떻게 한국의 정치를 이제 흔들었나, 뒤흔든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고요. 잘 알고 계신 그 문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중간 지지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그런 선거가 바로 몇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의 이제 아내로 인한 그런 스캔들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가부장적인 이제 어떠한 이제 문화의 그런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고 이미 그 12년 전에 그 윤석열 총장과 결혼했을 때 미술 전시회 경력도 있었고 자녀는 없고 고양이와 개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남편의 그늘 아래 전임자와 다르게 남편은 그늘 아래 있지 않고 팬클럽까지 이제 그런 보유하고 있고, 한국 문화의 열렬한 홍보자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이제 해외에 나갈 때 국내 브랜드 의상도 있고 패셔니스타고 스포트라이트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죠. 하지만 디자이너 이제 백 2,200 크리스찬 디올 백을 선물 받아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는 거를 얘기를 하죠. 남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그런 이제 그 어떤 혐의, 그 위협이다, 스턴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CNN이 여기서 그 논평을 요청을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디올백 스캔들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굉장히 시각적인 그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논의와 좀 다르다. 디올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디올백은 시각적인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디올백 스캔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후속 기사인데요. 바로 그 신년 대담이죠. 문제가 있었다면 좀 더 냉정하게 잘라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심평, 그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 측근이라고 얘기하고 뭐 자문한다고 얘기한 심평 변호사가 이거는 사우스 코리아의 그런 어떻게 좀 이제 여성 혐오, 그런 이제 남자 선호라는 그런 거에 대해 더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이제 그런 보수적이고 이제 가부장적인 한국 문화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편향적인 연풍을 이제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고, 한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공격을 당하는 거다라고 이제 심평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실 비평가들은 이거는 여성 혐오와 이거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은 관심을 스스로 받고 싶어 하고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고, 이거는 가부장제와 이제 관련이 없다. 이거는 사실 모계 사회에서도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행동은 굉장히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다. 이거는 심평이 뭐 가부장제, 여성에 대한 또 뭐 과도한 그런 편견이 뿌리 깊게 잡혀있기 때문에 가부장제와 여성 편견 때문에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거다, 그 비난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여성 혐오와 전혀 관계가 없다, 가부장제와 관계가 없다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시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뭐 여러 가지 물타기 하는 모습까지 다 소개하면서 네, 그렇죠. 심평이 얘기한 거. 예, 그러면서 이걸 보도를 하는 걸 보니까 한국인들의 심성, 또 한국인들이 그 뻔뻔함, 예, 특히 정권의 뻔뻔함,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외신들 기사 퀄리티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읽어볼수록 괜찮아요. 네. 한국인들은 이렇게 이런 거 뇌물에 대해서, 권력자의 뇌물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한다. 과거 사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아주 외신들이 참 돋보이는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김용대 의원님의 전문 분야입니다. 북한 관련 이제 해킹과 이제 독일 외교안보 문제로 오늘 외신 해설을 같이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BBC에서 바로 관련 사항을 냈습니다. North Korea hacked emails of South Korea President's aide. 그래서 북한이 한국 대통령 보좌관의 이메일을 해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심각한 외교안보 문제 아니면 사실 제목마다 그런데요. 봐보세요. This is to be first time. 이거 봐봐. 북한이 한국 대통령의 어떠한 그런 이게 그 팀원을 해킹하는데 성공한 게 이번이 처음이다. 이거 사실 제목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 한국 대통령 보좌관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이제 그 BBC에 그 확인을 이제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킹은 이제 윤석열 지난 11월에 UK, 그러니까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제 발생을 했고 대통령실은 해당 보좌관이 공식 업무에 이제 이메일 계정을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해킹당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그 현지 매체들은 이런 해커들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에 이제 접근을 했었다. 그리고 여기서 국민일보는 또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도 도난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금 보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저런 기사에서 문제가 뭐냐면 첫째 북한이란 증거가 있냐. 이 기사가 완성되려면은 한편 북한이 해킹을 했다 그러는데 그 증거가 제시됐느냐. 이거를 기자는 취재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주장이다 북한이라고 이렇게 이건 좀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기사에서는 그 부분이 제목에서부터 이게 불성실하게 지금 돼 있고 BBC에서 항상 이런 게 그래요. 지금까지 북한이 뭐 해킹했다 전산망을 침투했다는데 한 번도 증거가 제시된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그 한국의 전산이나 통신의 허점을 왜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가? 얼마 전에 그 저 국정원이 성관이 사이트가 북한 해킹에 뚫릴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를 그랬는데 그 미친 발표거든요. 얼마나 기밀 정보입니까 이게? 근데 왜 공개하는 거지? 북한이 선거에 개입할 거야. 이걸 알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허점을 자꾸 드러내는 경향이 있지. 북한을 등장시키려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에서 숨어 있는 그거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왜 우리 약점을 허구한 날까지? 둘째는 왜 북한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지? 그리고 북한이 요즘 사이버전으로 뭐 우리한테 피해 입혔다는 뉴스 없거든요. 근데 다 그럴 것이라는 그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서방 매체가 그런 이제 북한 관련해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난 국내 언론 보도도 지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외신까지도 받아쓰기를 했는데 그건 좀 이럴 아쉽네요. 때는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북한이란 증거가 있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로이터 보도 이제 독일 방문 연기 보시고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Sussex used delayed trip to Germany, Denmark ahead of election이라고 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독일이나 덴마크 방문을 연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독일 방문을 연기했고 그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좀 설명이 없이 대통령실에서 그냥 양국과 협의한 끝에 출장을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기 이제 뒷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카메라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그 어떠한 해외 순방이 이제 연기됐다는 측면도 나오면서 구체적인 성과 없이 이제 그런 걸 넘어가는 게 문제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아마 그런 것도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또 받은 이제 몰래카메라 영상이 이제 논란에 휩싸였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대해서 이거는 정치적인 책략이다라고 그리고 하지만 정치적 책략이라 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결국엔 독일 덴마크 이제 순방이 연기됐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양쪽의 합의에 의해서 공통된 합의에 의해서 연기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볼 때는 독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스캔들, 디올 스캔들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특히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방문시키는 게 굉장히 뭐 긍정적이지만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과거 네덜란드 방문 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외교적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국의 대통령실 의전이나 경호 담당자들과 같이 이제 막 실랑이를 하다가 오히려 내심으로 이렇게 딜레이했다고 하니까 더 속 시원해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독일은 지금 숄츠 총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 자체가 내부가 극우 정당의 이제 데모라든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국민적 저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과연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냐 그런 이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양국 정부가 양해했다. 그래서 이제 딜레이 됐다라고 이러한 말뜻에 숨어있는 외교적 레토릭을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 여기선 잠깐 김건희 여인을 암시만 했어요. 네, 그렇죠. 예. 로이터에서. 그런데 일단 조금 더 한국 정부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좀 더
기사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양쪽에서 연기해서 그냥 취소된 거야 이러지만 이 방문은 국빈 방문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영부인이 안 갈 수가 없는 방문이었다는 그쵸.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써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 좀 취재력에 있어서 로이터 살짝 기사치고는 흘린 정도만. 네, 그냥 툭 띄어버리고 마는 네. 식으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로이터에서도 로이터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딜레이, 덴마크라든가 독일 방문 딜레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패 사건 그리고 국내 정치적 문제를 약간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이제 곤란적 상황에 처해 있고 양국이 양해했다라는 표시로 인해서 결국엔 과거에 네덜란드라든가 어떠한 외교적 결례를 했고 그 외교적인 실랑이를 하다가 오히려 상대국인 독일에서는 그거에서 좀 더 이제 그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이 딜레이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이제 그러한 외교적 레토릭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 전체 컨트롤하고 있는 천공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유신의 보도 같이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뭐 외국에서 유력 언론들이 한국을 아주 투명하게 깨알같이 들여다보고 있구나. 한국 언론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다. 이런 점에서 뭐 오히려 우리 조중동에도 안 나오는 기사들 외신에서 아주 충실히 보도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 되긴 다 틀렸다. 대통령 외국 국빈 방문도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내가 저번 방송에서 국빈 방문 앞으로 그렇죠. 어려울 거라고 딱 예측을 하셨어요. 얘기를 맞아. 했는데 네. 딱 그러자마자 독일 방문 취소되는 거 봐. 이제 어떻게 갈 거냐 그랬잖아. 그때. 역시 의원님의 해안이 맞으셨습니다. 뭐. 네, 외신은 참 분석할수록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신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에 1% 차이도 나지 않는 그런 간소한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떠한 대한민국에서 문제점을 야기를 할지 그리고 취임 전부터 정말 논란이 많았던 그 영부인이 취임 이후에도 어떠한 논란을 야기할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들이 이미 있었고 그거는 현실화돼서 디오백 사건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에서 이렇게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외신의 소리 여러분의 눈과 귀와 창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외신을 보도하고 같이 여러분과 분석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 금요일 5시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인사. 어쨌든지 간에 세계는 돌아가고 역사는 흐른다. 우리가 잘 쫓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세계로 보는 창문을 활짝 열어드리겠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다는 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신의 소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